자, 좌표 잡고 계산하는 문제는 무식하게 일단 좌표 잡기보다 뭐야? 도형의 성질, 주어진 성질을 좀 적용을 먼저 해서 좌표를 잡자. 그 중에서 직선은 반드시 직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기울기니까 기울기를 좀 잡아보자 라는 거지. 자, 뭐 이렇게 있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3분의 2의 x승 플러스 3승 플러스의 1이고 얘는 3분의 2의 x 플러스의 1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근데 얘가 y는 2x 플러스의 k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pq가 루트 5래. 자, 기울기가 2면서 요렇게가 루트 5 라고 잡힌 순간 당연히 가로 세로가 몇 cm 몇 cm? 1cm 2cm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내가 먼저 가령 여기를 x좌표를 t라고 잡아두고 여기의 좌표를 t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잡아두고 한번 p랑 q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라는 친구 준근아 웃고 있으니 보기 좋네. t 하고 불러봐라 이 새끼야. 너 눈 나빠서 안 보이는 거지? 아니야? 보여? 근데 왜 이렇게 이것도 못 읽어요? 너 안 보이지? 앞으로 와 그냥. 보여? 근데 왜 이렇게 못 읽어? 뭐 문맹이야? 뭐 빨리 읽어 이 개새끼야. 삼승이라고 불러주면 돼. 플러스의 1이다. 자, 그 다음 Q 라는 친구는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t 플러스의 1, 한 다음에 3분의 2에 뭐 그대로 대입합니다. t 더하기의 2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라고 잡았다. 그지? 그 다음에 아직 적용 안 한 뭔가 성질 같은 걸 하나 확인하면 되는데 얘네들의 y값이 얼마다라는 것도 y값 차이가 2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면서도 그렇지? 얘는 얘를 대입함으로써 나온 y좌표. 근데 얘는 동시에 바로 위에 있는 3분의 2의 t 플러스 3승 플러스의 1에다가 뭐를 한 것도 2를 한 것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자 이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의 t 플러스의 2승 플러스 3분의 8은 자, 다음 줄을 미리 예고하게 얘를 t 플러스 몇 승으로 맞추는 게 편하겠어? 똑같은 2승으로 맞추는 게 편할 테니까 지수법칙으로 앞에 몇 분의 1 빼놓고 3분의 2 빼놓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 t 플러스의 2승 플러스의 3이다 라고 하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연립을 해봐야 될 것 같아. 3분의 2개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몇 개? 3분의 1개. 그러니까 3분의 2의 t 플러스 2승이 3분의 1개밖에 없음. 그게 좌변. 그리고 3분의 8 넘어가니까 3분의 1. t가 얼마면 되겠네? 마이너스의 2면 되겠다. 그러면 1이 될 테니까. 자, 내가 k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당연히 좌표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대입합시다. 나 그냥 위로 할게 편하게.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의 2, 여기 들어가면 3분의 2의 1승과 얘가 만나니까 3분의 5다. 따라서 3분의 5는 2x니까 마이너스의 4 더하기의 k. 재현아 정리하면 k가 얼마입니까? 3분의 17.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겠네요. 기특하게 예습을 했어. 근데 숙제를 안 하고. 확통 같은 딴 거 숙제 안 하고 이거 뭐 꼴리는 것만 풉니까? 공부를. 자, 4번. y는 로그 2x와 로그 2의 2x, 4x가 있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무슨 도형이 차용됐어? 정삼각형이 차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면 뭐야? 뭐 세변의 길이가 같다든지 아니면 1대2대 루트 3 같은 게 보인다라든지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네. 자, 그래놓고 일단 여기가 y는 로그 2의 x고 얘도 즉시 로그 2의 x 플러스 얼마로 보자? 플러스 2로 보자. 됐음? 자, 그 상태에서 이 b라는 친구 여기에 좌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인 건 평행이동으로 봤으니까 2인 건 봤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2일 것이다.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1대2대 루트 3 생각하면 이렇게 쪼개주면 여기가 루트의 3이고 여기가 1일 것이다. 오케이? 자,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릴게. 첫 번째 풀이. 자, 스마트하게 좌표 잡고 계산해 볼게요. 알았어. 자, 무식하게 잡지는 않을 거고 스마트하게 좌표를 잡고 한번 계산해 볼게. 자, 내가 B 기준으로 하자. 플러스하고 표현하기 좋으니까 내가 B의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AC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T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맞죠? B부터 한번 좌표를 잡아보면 얘 T,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T 플러스 2. 맞아. 그 다음 A라는 친구를 한번 잡아볼까? A는 T 플러스 루트 3을 그냥 대입하면 되지 뭐. 이거 로그 2에 괄호 치고 T 플러스 루트의 3, 플러스 2다. 맞나? 자, 그런데 얘는 그렇기도 하지만 B보다 얼마 크기도 하네. 그치? 요 녀석은 T 플러스 루트 대입한 거긴 한데 동시에 B보다도 1 크네. 그러니까 얘보다 1 크다 해서 로그 2에 T 플러스 얼마? 3이랑 같네. 자, 그러면 로그 2에 야, 암산 좀 하자. 얘가 오른쪽이라고 생각해. 2를 넘기면 우변이 1이야. 그리고 로그 2의 t를 왼쪽으로 넘기면 로그의 뺄셈일 건데 로그의 뺄셈을 진수의 나눗셈으로 보면 1 더하기 t분의 루트 3 쓸 수 있는 거 보여? 그렇지? 얘가 쫄로 가고 2가 올라오고 따라서 여기가 2가 돼줘야 되니까 따라서 t가 얼마였군? t가 루트 3이었군. 자, 그래서 b의 좌표를 마무리하면 얘는 루트 3, 로그 2의 4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 여기 있던 플러스 2 다시 한번 넣어버렸어. 왜냐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생김새가 뭐냐면 P의 제곱에다가 2의 Q승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P제곱은 3. 2의 Q승하고 올리면 4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자, 요게 방금까지 했던 것처럼 스마트하게 좌표 잡고 계산.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도 존재하고 그걸 보여드릴게.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로그 함수의 성질이 뭐였냐? 지수 함수의 성질이랑 비슷해 거꾸로 됐을 뿐이야. 자, 얘들아, 지수 함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 말은 등비수열은 당연히 다음 칸 가려면 곱하기 R 하는 것처럼 플러스 1 되면 곱하기 뭐가 돼? 플러스 1 되면 곱하기 A가 돼야지. 그게 지수함수야. 그럼 반대로 로그 함수는 곱하기 A 되면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한 번만 그림을 정리해 드릴게. 로그 A의 X라는 친구는 여기랑 여기 두 점이 만약에 Y값이 플러스 1 되면 X값이 곱하기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물론 얘가 되면 얘가 된다 순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곱하기 A가 됐으니까 플러스 1 된 거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맞나? 자, 근데 아까 지수함수 설명할 때 했었는데 요 성질은 무조건 X축, Y축이 기준이 아니라 무슨 선이 기준이라고? 점근선이 기준이라고 했지. 근데 봐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지금 현재 Y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플러스 2 하면 점근선이 바뀌나? 점근선 안 바뀌지. 그러니 지금 얘도 로그 2x를 위로만 옮겼으니까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B랑 A를 봐봐요. 자, 떼놓고 다시 여기만 떼놓고 볼게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습니다. 자, X값이 얼마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나 Y값은 알아. 정삼각형 때문에 Y값이 얼마 됐어?
플러스 1 됐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지. 야, 요 A가 뭔데? 미치예요. 등비수열의 공비예요. 로그 함수의 미치 2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가 몇 배 돼야 된다고? 2배 돼야 된다고. 근데 B의 X좌표가 뭐네? T죠. 정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T 플러스 얼마였지? 루트 3이었잖아. 그러니까 2T가 얼마다? T 플러스 루트 3이다. T는 얼마? 루트의 3. 오케이? 요게 성질을 활용한 풀이야. 오케이? 자, 누누이 말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정석은 스마트하게 좌표 잡고 계산하면 돼. 근데 시간상은 이게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익히려고 노력을 계속 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고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를 구분 못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시도를 하다 보면 하반기쯤에는 익숙해져서 그냥 쭉쭉 쓰게 될 거야. 마치 수투의 비율관계 같은 느낌이에요. 비율관계도 문제 푸는 핵심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박스에 있는 조건을 해석해야 문제가 풀리지 단순 뭐 비율관계 둔다고 킬러가 풀린 건 아니긴 하잖아. 근데 그걸 알면 시간이 좀 단축되잖아요. 그지? 넓이 공식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익히려고 노력은 하되 정석풀이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한번 가봅시다. 두 개 풀이 다 필기를 해놨어야 좋습니다.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정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Q가 있고 P가 있는데 원 x 빼기 4분의 5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분의 13의 두 교점을 PQ라고 하자. 근데 PQ가 지름이래. 그러니까 지름이 이렇게 원에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이 지금 문제에서 뭐 컴마 뭐래? 여기 핑크 부분 4분의 5 컴마 0이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겨? 4분의 루트의 13이래. 그리고 얘가 y는 로그 ax래요. a의 값을 찾아주세요. 그래.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등 간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의 좌표와 이 녀석의 좌표를 가운데 기준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냐? 자, 첫 번째 풀이 좌표 잡고 계산해 봅시다. 좌잡기. 그렇지. 아까 여기 정삼각형이면 t랑 t 플러스 루트 3. 이건 기울기 주어져서 길이 나왔으니까 t랑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4분의 5 기준으로 식을 쓰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p라는 친구를 t에서부터 4분의 5로부터 한 뭐 t만큼 빠꾸 한 새끼라고 보지 뭐 이렇게 볼 거예요.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q라는 친구를 4분의 5로부터 플러스 t 간 거예요. 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4분의 5 마이너스의 t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a의 4분의 5 플러스 t다 뭐 이렇게 나올 거다. 맞나?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도형의 성질이 뭘까 하고 봤더니 중심이 y값이 0이었으니까 요 높이랑 이 높이는 서로 뭐하네? 같네. 높이가 같은데 당연히 부호는 반대라는 건 둘이 뭐 하면 얼마다가 편하겠어? 합치면 제로다가 편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자. 합이 0이 돼야 돼. 따라서 로그 A의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라서 바로 합차 공식 16분의 25에서 t의 제곱을 뺀 것이 제로가 돼야 되는구만. 시원하 제로가 되려면 진수는 얼마가 돼야 돼? 1. 그럼 대충 암산이 될 거야. 16분의 9 빼야 되거든. 제곱한 게 16분의 9니까 t가 얼마? 4분의 3이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알았냐면 따라서 너네 밑에 써요. 나는 공간이 없어서 올라올게. p가
뭐 컴마 2분의 1 컴마 로그 A의 2분의 1. 뭐 마이너스 빼든 말든 그거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럼 이제 A를 찾고 싶어. 뭔가 단서가 더 필요하네. 내가 아직 문제 풀면서 안 쓴 단서가 뭐지? 원이라는 건 이런 대칭성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반지름이 뭐다도 당연히 강력한 정보란 말이야. 자, 4분의 5, 0에서부터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R, 즉 4분의 루트 13은 뭐야? 루트 4분의 5랑 2분의 1 빼면 뭐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인가? 16분의 9 플러스 y값 제로와 로그 이거니까 로그 a의 2의 제곱이다. 어차피 마이너스 밖으로 빼도 되는데 제곱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암산하자. 얘 제곱한 게 16분의 13이라 아내가 16분의 13이 돼야 되고 얘가 16분의 4가 돼야 되니 4분의 1이 돼야 되는 뜻. 제곱한 게 4분의 1이란 건 원래 게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뜻. 그러니까 A는 얼마다? 4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 값이네. 오케이? 자, 요게 스마트하게 좌표 잡고 계산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써서 좀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지은아, 로그 함수의 성질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x값이 무슨 수열이면 y값이 무슨 수열? 오케이, x가 등비면 y가 등차. 거꾸로 y가 등차임을 발견하면 x가 등비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지금 로그 함수 위에 3개의 점을 확인할게요. 첫 번째 p, 두 번째 q, 세 번째가 여기요. 얘 뭐 컴마 뭐니? 1,0이지. 그려볼게. 여기다가 데리고 와서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쯤에 P가 있고 여기쯤에 1,0이 있고 여기쯤에 Q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보겠다. 자, 내가 뭘 발견했냐? 원이라서 아까 문제 풀 때 이거 썼지. 이거랑 이것이 같다. 그 말은 P에서부터 얘까지 가는 Y값의 간격과 1,0에서 Q까지 가는 Y값의 간격이 똑같아. Y값이 무슨 차네? Y값이 등차네. 따라서 X값은 무슨 비다? 등비다. 그런데 가운데가 1이야. 양옆의 제곱은 가운데에 제곱하면 양옆의 곱이 1이라는 건 둘이 뭐다? P랑 Q의 X좌표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를 t분의 1과 t로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원으로 돌아와서 얘네들을 쭉 연결한 여기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5지. 원 위에 있는 얘 세 점은 등차 수열이야, 그지? 등간격이니까. 그 말은 양옆에 있는 t분의 1과 t를 더한 것이 가운데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즉 몇 분의 얼마? 2분의 5가 돼야 돼. 나랑 내 역수의 합이 2분의 5. t는 즉시 얼마? 2.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p나 q, 이번엔 q로 쓸까? q가 2, 로그 a의 2였다. 자, 여기서부터는 반지름 이용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반지름을 계산하면 여기서부터랑 똑같은 과정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가 되게 빨라진 거냐? 얘를 잡고 합의형이니까 하고 식으로 풀었던 것을 머릿속으로 y값 등차네, x값 등비네, 가운데가 1이네, 역수네. 역수의 합이 2분의 5니까 하나 이겠네. 잘하는 친구는 머리로 그냥 바로 여기까지 오겠지. 이 계산만 하면 되겠까. 느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지를 써먹는 거다. 자, 그 다음 6번 가봅시다.
k가 1보다 크다는 실수에 대해서 로그 3kx, 로그 kx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y는 m 괄호 x-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키가 낮은 친구가 이렇게 y는 로그 3kx 키가 좀 큰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 얘 이름은 y는 로그 k의 x 이 정도 교점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E 가운데가 DC 여기 만나는 게 B고 A라는 친구는 분명 1,0일 겁니다. 오케이. 결국 또 뭔가 삼각형 같은 게 주어졌어요. 걔네들의 성질을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놓고 마지막에 로그 함수로 계산하자 이런 느낌. 자, 박스 볼게. 삼각형 BDC의 넓이는 ADB의 3배래. BDC가 요거임. AD 뭐고? ADB는 요거임. 자, 노랑이 초록의 3배래. 근데 지금 둘 다 고개 이렇게 반대로 꺾으면 대가리, 꼭지점이 뭐로 일정해? D로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말은 높이가 일정한 거잖아, 둘 다. 그러면 넓이의 B는 무슨 변의 B랑 똑같아? 밑변의 B랑 똑같아. 그래서 일단 AB를 내가 한 칸이라고 하자. BC가 무슨 칸? 3칸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나조건 읽을게. BDC는 AED의 4분의 3이래. 이렇게 표현해볼게. 여기 노랭이를 S라고 하면 아니 초랭이 노랭이는 무슨 S? 3S가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 근데 나조건 다시 읽어보면 BDC의 넓이 즉 3S는 AED의 4분의 3이래. 그럼 AED가 몇 S면 돼? (3S라는) 게 뭔가의 4분의 3배래. 그럼 뭔가가 몇 S면 돼? 4S면 되지. 누가 4S라는 거냐면 AED가 그렇대. AED는 요 밑에 있는 얘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어때? 핑크가 4S고 초록, 노랑이 합쳐서 4S면 이번엔 A가 꼭지점이다라고 보면 밑변이 지금 DE와 CD야. 그들이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K부터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C라는 걸 절반 띵 하면 D가 되는 거네. 그 말은 앞에다가 몇 분의 1 곱해준 게 똑같다는 뜻이네. 2분의 1 곱해준 게 똑같다는 뜻이네. 그래서 2분의 1배 오브 로그 K의 X는 로그 3K의 X입니다. 맞아. 그러면 좌변을 로그 뭐의 X로 바꿀 수 있냐? 야, 밑에 2분의 1이니까 K에 뭘 나가야 돼? K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로그 3K의 X입니다. 아, 그 말은 K랑 K제곱이랑 3K가 같다는 뜻이네. 그래서 K가 얼마여야 되겠네? 3이어야 되겠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젠 M 이런 값을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좌표 같은 걸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좌표를 드는 것이 스마트할까 하고 봤더니 당연히 길이비 1대3이 주어졌단 말이야. 1부터 출발해서 그렇대. 그러면 내가 여기 B의 좌표를 그냥 T라고 잡는 게 똑똑할까? 1에서부터 한 칸, 1에서부터 4칸 이런 얘기니까 여기를 1 플러스 T라고 두는 것이 똑똑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몇 T가 되겠니 그러면? 4T가 되겠지. 왜? 한 칸, 총 4칸이니까. 너도 이렇게 풀었어? 그럼 그런 걸 필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너 확통 때도 그렇고 필기 안 하던데 영상 보고 다시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필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영상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되 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잡아보자. 이제 B라는 좌표를 잡자. B는 결국 1 플러스 T 컴마에 뭐냐면 로그
9의 1 플러스 t야. 그 다음 C라는 친구는 뭐냐? 1 플러스 4t 컴마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1 플러스 4t야. 자, 그 다음 D라는 친구는 1 플러스 4t 컴마 로그 9의 1 플러스 4t. 자, 일부러 지금 B, C, D를 다 적어봤거든? 근데 요 셋 중에 누구랑 누구의 조합이 답이 나올 건지를 좀 미리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다 적어봤어요. 자, 보시면 이런 거 봐봐. C랑 D의 Y좌표 차이가 2배 나지? 오, 좋아. 그러면 얘를 2배 하면 반대네. D를 2배 하면 C가 되겠구나를 적용해봐. 새로운 단서 나오니? 그냥 당연히 얘 2배 하면 지수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야? 왜 아무런 의미 없는 정보가 나왔어? 이미 썼으니까. K를 찾는 과정에서. 오케이? 이거 되게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야. 수투 때도 마찬가지야. 단서가 한 대여섯 개 있고 그걸 차근차근 도입해서 답을 구해내야 될 때 이미 쓴 정보와 안 쓴 정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수투에서도 나 이야기할 거야. 특히 다항함수에 식 세울 때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리마인드 기억해 두시고. 이건 안 돼. 그러면 내가 안 쓴 단서는 과연 뭐냐 이거야. 그치? 바로 B랑 C의 Y좌표. 몇 배 차이 난다? 이거 이렇게 내리면 삼각형의 닮음이잖아. 1대 3이라는 건 크게 보면 1대 몇으로 닮았다? 4로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로를 1대 4로 둔 것처럼 이번엔 세로도 몇 대 몇이다? 1대 4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4배 해주시면 C의 Y좌표가 된다. 얘를 써먹어야 되겠지. 오케이? D는 무쓸모의 친구였던 거야. 이런 걸 좀 차근차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시간이 절약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로그 9의 1 플러스 t에다가 4배를 한 것이 로그 3의 1 플러스의 4t랑 똑같아. 자, 로그의 계산 빨리 따라와봐. 뭐가 1 플러스 4t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1 플러스 t의 제곱이 그러면 된다. 눈으로 보이냐? 3의 제곱이니까 밑으로 2 나와서 2 만든 다음에 진수로 올려서 이거. 그리고 풀면 되겠지. t는 2밖에 없겠네요. 자, t는 2는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m을 구해야 돼. 근데 m은 뭐냐면 결국 직선의 기울기니까 좌표 하나만 잘 잡아보자. t가 2니까 어디 좌표 알 수 있을까? 뭐 b? b 알지 뭐. 따라서 b는 3, 로그 9의 3이니까 얼마냐? 2분의 1.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y값 2분의 1은 몇 x다? 몇 m이다? 2m. m은 4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정답은 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음. 자, 그러면 7번입니다. 7번, 얘는 지수로감수의 최대 최소를 하나 좀 연습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볼게요. F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1의 제곱 플러스 2다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둘게. 맞나?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G라는 식은 AX3. 얘는 지금 일부러 6번이랑 전혀 달라. 여기까지 그래프 얘기고 얘 한 문제만 좀 지수로 감소의 최대 최소 얘기를 좀 하려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F 합성 GX의 최대값과
G 합성 fx의 최대값이 같도록 해주시는 a의 값을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살펴보자. f 합성 gx랑 g 합성 fx. 너네 합성함수의 식을 직접 구해서 문제 풀 거야? 아니지. 안에 있는 녀석의 y값은 어떻게 될 거라서 f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걸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f 합성 g랑 g 합성 f 중에 속에 있는 걸 관찰하기 편한 게 어느 쪽이냐면 먼저 오른쪽 해볼게. 그치? 그래서 먼저 g 합성 fx부터 관찰해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f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꼭지점이 1,2예요. 근데 x값이 뭐에서부터 뭐까지만 움직인대? 마일부터 2까지만 움직인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요 정도에 있을 거고 2는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로 움직인다는 뜻이네. 그럼 f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로 생기냐?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최대값은 2 대입했을 땐가요? 꼭지점 1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즉 뭐라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fx가 크고 그 다음에 2가 더 작았네요. 그게 지금 gx의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g 입장에서는 더 이상 쫄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최대냐? 하고 봤더니 미친 a가 어떻다고 알려져 있어? 안 알려져 있어? 안 알려줬어. 그냥 1만 아니래. 당연히 1은 아니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 케이스 분류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고 쳐보자. 그럼 단순히 뭐 하는 함수야? 증가. 그럼 내 안에 제일 큰 거 작은 것 중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큰 게 들어왔으면 좋겠음. 그러니까 최대값 라지 m이라고 쓸게. 이것은 g에다가 2가 들어온 거고요. a의 제곱입니다. 반대로 0에서부터 a가 1 사이면 감소함수야. 그럼 제일 뭐 한 게 들어와야 돼? 작은 게 들어와야 되니까 g의 얼마가 최대? 마이너스 2, 즉 a의 마이너스의 2승이 최대. 아, 이제 반대쪽 얘기도 살펴봐야지. f 합성 gx를 보자. 그럼 얘는 이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요. g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a의 1과의 대소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아까처럼 미리 나눠놓자. 얘는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gx라는 친구가 뭐에서 뭐까지가 들어갈 거냐면, 자, a가 1보다 크면 g는 증가해.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들어오면 a의 마이너스 1승이 제일 작을 거고 a의 제곱이 제일 클 겁니다.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요. 이제 요 바깥에 있는 f 입장에선 그냥 단순히 내 안에 뭐부터 뭐까지 들어오는 거야? a의 마이너스 1승부터 a의 제곱까지 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f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f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요. 대칭축은 1이가 어떤 게 똑같아. 이제 내 안에 뭐부터 뭐까지 들어온다고? a의 마이너스 1승부터 a의 제곱까지 들어오지.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은 뭐보다 뭐해? 1보다 작은 뭐 요쯤에 a의 마이너스 1승이 있겠지. a의 제곱은 당연히 1보다 뭐해? 커. 여러분 대충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느낌이 될 거야. 아, 최대값은 원래 f의 꼭지점과 동일하겠네. 얼만데? 2.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답이 나오네. a가 1보다 클 때 저 새끼 최대 a제곱, 이 새끼 최대 2. 따라서 a는 얼마? 루트 2가 하나 나올 거야. 풀마 루트 2면 안 돼. 왜냐면 1보다 크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양수여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엔 0에서부터 1 사이면 어떨지 봅시다. 이번에 거꾸로 감소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들어오면 누구일 때가 제일 큰겨? a의 마이너스 1승 크고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말은 그냥 f라는 바깥 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a제곱이라는 수부터 a의 마이너스 1승의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자, 원래 f의 대칭축은 계속 1이고요. 야, 근데 a가 0에서 1 사이면 제곱한 건 뭐보다 어때? 1보다 작지. 그 다음
0에서 1 사이 거를 역수 취해서 뒤집었어. A, B의 마이너스 1승. 어때? 1보다? 커. 자유가 바뀔 뿐. 최대값은 아까랑 똑같은 뭐네? 그러네. 2네. 그러면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쪽의 최대값은 A의 마이너스 2승. 그게 2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슈? 따라서 얘네들을 뭐 하래? 합이래. 더하면 2분의 3 루트 2 1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최대최소 따지는 간단한 문제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하나 가겠습니다. 지수함수 단독으로, 로그함수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그려지는 문제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로그함수의 관계라는 걸 한번 정리할 거야. 일단 그 전에 나중에 수2에서도 써먹을 거니까 상식을 좀 리마인드 할게요. 자, 함수 f와 함수 f 인버스, 즉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질문할게.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맞아, 들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니? 5글자로. 1대1 대응. 1대1 대응. 자, 그러면 수투까지 곁들여 복습할게. 1대1 대응이면 연속이어야 된다. 맞아, 들려? 아닙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올라가다가 여기서 끊깁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그러면 y값 하나당 x값 하나인 거 맞아서 이거 1대1 대응이 맞아. 근데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연속이라고 치자. 근데 1대1 대응이래. 그럼 그래프가 어떻거나 어때야 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 같은 거 3차 함수 같은 거 문제 풀 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증가해야 되니까 도함수가 꿀렁꿀렁 하면 안 되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푸는 거였잖냐. 오케이. 자, 그래서 F랑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연속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나왔었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 만약에 첫 번째로 증가함수라면. 자, 증가함수라면요. 뭐 이런 식으로 F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걔 역함수인 F 인버스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러다 보니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거야? 반드시 Y는 X의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함수일 수도 있다고? 역함수가 있는 게? 감소함수도 있다고. 감소함수면요. Y는 X라는 보조선에 대하여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F일 수 있지. 그러면 그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F 인버스. 자, 아까 너네가 했던 말 틀린 게 있었다. 그지?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이 언제나 Y는 X 위에 있을 필요는 없네. 무슨 함수라면? 감소함수라면. 그럼 감소함수에 정리해볼게. Y는 X 위에 두세 개 있을 수 있니? 내가 감소함수야. 내 역함수도 있어.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한 두세 번 있을 수 있나? 없어요. 왜냐면 한 번 여기서 만났다고 쳤을 때 딴 데서 만나려면 올라가는 짓거리 해야 되거든. 그럼 안 돼. 그래서 반드시 X 위에는 몇 개 있고 한 개 있고요. 그 밖에는 반드시 뭘로 존재할 거냐면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뭔 말이요? 여기 나오면 Y는 X 대칭으로 반드시 여기도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 특징. 당연한 얘기야. 얘네 둘은 서로 어떤 친구겠어? y는 x의 대칭인 친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무슨 수객의 교점의 개수가 홀수게 생기겠지. 맞냐? 자, 그럼 명제 또 물어볼게. 뭐면 뭐다의 참거지 따져봐.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였어. 나는 감소함수야. 아닐 수 있지. 왜? 증가해도 충분히 3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이 짝수계였어. 나는 증가함수야. 맞는 말인 거지. 그치? 일종의 명제야. 감소함수면 홀수계다. 이게 참인 거니까 대우명제인 짝수계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도 맞는 말. 그렇다고 홀수계가 주어졌다고 해서 감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케이? 이런 걸 알아둬야 수투에서도 편합니다. 자, 이거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이었고, 그래서 지수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역함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봅시다. 당연히 2번 만날 수 있고요. 그렇지? 글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랑 그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연립했을 때 너네가 식으로 풀 수 있겠어요? 없지. 이건 비단 지수 이퀄 로그의 방정식뿐 아니야. 너네 다항 이퀄 지수도 식을 엄밀하게 풀 수 있니? 못해요. 자, 우리는 수원, 그리고 수투, 그리고 미적분까지 하신다면 미적분에서 다루는 모든 종류의 함수, 결국 4개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이렇게 4개인데 걔네들 입장에서 출신 성분이 다른 두 함수를 는 하고 연결해둔 방정식은 절대로 우리가 해를 못 구합니다. 단 특수하게 찍맛할 수 있는 경우만 빼고. 오케이? 그 말은 결국 어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어. 근데 이 좌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식으로 절대 못 구하고요. 대충 1컴마나 2컴마 같은 좀 그럴싸한 거 넣어보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거 말곤 안 나온다.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정독은 너네가 스스로 좀 이따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랑 아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지 뭐. 자,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역함수인 로그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러면 로그함수, 지수함수 외에 원래 있었던 이 점을 yx에 대칭한 대응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이 핑크 드르륵은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야?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그런 게 당연히 문제를 푸는 단서로 하나 작용할 거야. 기울기 나오면 당연히 1대 루트 2네? 그러면 t라고 잡으면 t 플러스 얼마네? 뭐 이렇게 잡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역함수 나오면 그런 거에 민감하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배경지식이라 무조건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너네 아마 100% 못할 거예요. 이거 수투 때도 필요한 거라 지금 해놓고 끝낼게. 자, 너네가 대칭 이동은 잘해. 반대로. 평행 이동은 잘해. 그래서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게. 자, 요거 제발 오늘 정리를 해서 다음에 물어볼 때는 틀리지 말아줘. 경험상 매년 한 5월 달쯤 되면 이제 고3 너네가 대답을 다 잘하더라고. 좀 그 시기를 앞당겨보자. 작년에도 1, 2월, 3월, 4월까지 개지랄을 해서 아직도 모르냐고. 그러다가 겨우 한 5월 달쯤에 이제 제일 못했던 애도 알게 되더라고. 자, 봅시다. fx를 x는 a에 대해 대칭시킨 함수. 이걸 f의 뭐라고 쓰면 될까요?
y는 하고 똑바로 써볼게. y는 fx를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는 식이 어떻게 되지? 자, 지금부터 이걸 유도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증명 한번 보여줄 건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증명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정도에 x 이퀄 a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요 녀석의 식이 y는 f의 뭐니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됐음? 자, 그럼 천천히 유도할게. 너네 이건 할 줄 아냐? y축 대칭 시킨 거.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y는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맞나? 자, 그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봐라. 여기가 x 이퀄 a라는 건 y축으로부터 드르르륵 요만큼의 길이가 a지. 근데 흰색을 좌우 반전시킨 게 노란색이니까 반대로 에도 얼마야? a죠. 이제 알겠다.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초록이 돼? 2a만큼 평행이동하면 초록이 되지. 즉 얘는 f의 마이너스 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야. 오케이? 자, 정리해보자. 그래서 풀었으면 y는 f의 뭐가 됩니까? 2a-x가 되겠지. 오케이? 너네가 이걸 먼저 알았어야 돼. 그래야, 자, 이 그림 지울게. 그래야 너네가 고1 때부터 봤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얘들아, fx랑 f의 2a 빼기 x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니? 이 부분 수업할 때 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 뭐가 어디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야, 재현아? fx가 의 대칭이다. 너네 이거는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치?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봤었던 표현. 근데 은근히 이거를 못 하더라고. 수투에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자마자 아 이거 문제에 주어진 3차 함수를 x 이퀄 어디 대칭시킨 거구만. 4 대칭시킨 거구만. 이렇게 즉시 읽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네 물어봅니다. 얘네 두 개를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fx를 x 이퀄 a에 대칭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대칭시킨 거랑 원래랑 똑같대. 반전시켜봤는데 똑같대. 이쁘게 생긴 거 아니야? 차은우처럼 좌우가 대칭인 거 아니야? fx가 x 이퀄 a의 대칭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글로 읽어보자. 차례대로 읽어봐. 이거는 뭐로 어떻게 읽으면 돼? 준구나 이거. 우변 이거 뭐야? 를 좋아. 시켜봤더니 F랑 똑같다는데? G라는 친구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켜봤더니 오라 F랑 똑같다는데? 뭔 말이야? F랑 G가 뭐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지. 이해되지? 말로 풀어보니까 이해되지? G를 X 이퀄 A에 대해 대칭시켜봤더니 F랑 포개지더래. 그럼 원래는 둘이 대칭이었던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은 좌우 반전, 즉 X 이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랄 때는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몇 A 빼기 X로? 2A 빼기 X로 들어가겠지. 됐나? 자, 그럼 이거를 감안하시면서 이거를 대답해보자. Y는 fx를 Y는 B의
대칭시킨 것을 한번 구해보자.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뭐 대신 뭘 대입하면 되겠다라 알겠어. y 대신에 2b-y를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y는 fx에 y 자리를 이걸로 바꿔서 2b 빼기 y는 fx라고 쓰면 되지.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 할 때 y는 하고 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y는 하고 쓰면 어떻게 된다? 2b-fx라고 쓸 뿐 원리는 똑같다고. 오케이?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는 것과 y 대신에 2b 빼기 y를 집어넣는 건 똑같아. 근데 보통 y는 하고 쓰니까 이렇게 쓸 뿐 마치 y축으로의 평행이동인데 그냥 플러스 1하고 뒤에 붙여버린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fx가 y는 b의 대칭이다. 아이고, 시킨 거 땡땡 하면 되지. 의 대칭이다. 이건 식으로 어떻게 쓰면 되겠냐? fx는 2b-fx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원 같은 도형의 방정식 말고 함수. 야,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수의 차이가 뭐야? 원은 함수니? 아니지. 왜 그래? x값 하나다 y값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 같은 도형 말고 함수를 떠올려봐. 다항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애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y는 b로 위아래 뒤집혔을 때 똑같은 게 흔하냐? 거의 없지. 이런 거 뒤면 당연히 바뀔 거고. 뭐 이렇게 생기고 뒤면 이렇게 되고 안 겹칠 거 아니야. 뭐밖에 없겠냐? 요 y는 b에다가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은 원 같은 도형 말고 함수. 아니야. 절대값도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밖에 없어. 꼬챙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봤자 꼬챙이잖아. 양꼬치 돌려봤자 이거라잖아. 실제로 이거 봐봐. 풀면 fx는 뭐가 나와? b 밖에 안 나오지. 즉, 요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보지 않는 실전적이진 않는 표현이야. 근데 이제 대꾸를 맞추려고 1, 2, 셋째 줄 맞추려고 한번 써본 것 뿐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건 거의 안 나오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겠다. 이게 뭔 말이야? fx는 2b-의 gx다. 뭐니? f랑 g가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할 때, 대칭이동 할 때 y축 대칭 한번 하고 x축 대칭하면 결국 그거 뭐 한 거랑 똑같다. 원점 대칭한 거랑 똑같다. 이 두 개를 결합해 봅시다. 대답할 수 없으면 쪽팔린 거야. y는 아니지. 결론부터. 아니다. y는 fx를 점 a, b에 대하여 대칭시킨 것의 식은 뭐가 될까요? 종현이가 해보자. y-2b는 어허 이 새끼 봐라. y는 하고 한번 써볼까? 네 말도 맞는데 y는 하고 쓰는 습관 한번 해보자 한번. 오케이, 정확합니다. 근데 외우기로는 2b 빼기라고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2b 빼기 f의 2a 마이너스 x. 즉 얘랑 이거 결합한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차 함수라든지 아니면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라든지 봤을 때 이런 표현을 봤을 거야. fx가 2b-의 f의 2a 빼기 x라면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 이 새끼들 내가 이렇게 천천히 똑같은 구성으로 세 번째 반복해주니 이게 바로 안 나온다고?
x는 a에 대칭시킨 게 이거야. 근데 그게 f랑 똑같대. 원래부터 대칭이었겠네. y는 b 대칭시킨 게 이거라고. 근데 했더니 원래랑 똑같다. 이게 뭔 말이야. 원래 대칭이었겠네. 원점 대칭 아니 a, b 대칭한 게 이거래. 근데 했더니 원래랑 똑같다. 이게 뭔 말이라고. 그래. 제발 f가 뭐야.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3차 함수 같을 때, 유리함수 같을 때 많이 봤어. 특히나 유리함수에서는 내신 시험 문제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을게요. 자, 이 표현은 일단 여기 있던 얘를 넘겼을 뿐이에요. 자, 보자. 뭐 대칭이라는 거니? 4,3 대칭이라는 거지. 빨리 구하는 법도 내가 좀 터득했다 방금. 2a 빼기 x랑 x를 더하고 반띵하니까 a가 나오네. 더하고 반띵하니까 4 나왔네. 뭔가 더하고 반띵하는 느낌으로 여기도 그냥 반띵해버렸더니 3이 나오네. 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대답해보자. 자, 이거 시현아 어디 컴마 어디 대칭이라는 거니? 내 말을 왜 안 듣지? 찬아, 뭐 컴마 뭐 대칭이라는 거니? 10을 해. 이거 10인데 10 빼기 x인데 10입니다. 10알아. 6,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이런 대칭에 대한 표현은 좀 잘 알아둬 주셔야 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조금씩 지수로그 함수에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건 백그라운드였고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적용을 할게요. 자, 밑에 있는 1번 선대칭. 이 흐름 그대로 가야 되니까 좀만 힘들어 참아. 자, 지수함수 2개나 로그함수 2개가 나오면 걔네들이 선대칭 함수일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1승 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2의 3-x 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그럼 과연 저 친구들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가를 살펴볼게. 오케이? 자, 정석대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우리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시키려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꾸면 돼? 그냥 a 빼기 x가 아니라 2a 빼기 x로 바꿨어야 되지. 자, 그러니 얘를 잘 봐. x는 a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볼게. 그러면 y는 해놓고 2에 x자리를 뭐로 바꾸면 돼? 2a-x로 바꾸면 돼. 빼기 1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쓰고. 맞냐? 근데 그게 이거랑 같아져야 돼. 그럼 그러한 a는 얼마일까를 이제 풀어서 풀어봐. 2면 되지. 즉 얘네들은 x 이퀄 어디 대칭이었다? 얘네들은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로그 2의 x 빼기 1 플러스 3. 로그 2의 x 빼기 1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빼기 1. 자, 얘네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자. 대충 그래프 그려볼게. 얘 증가하는 그래프고 점근선 x 이퀄 1일 거고 얘도 똑같이 점근선은 1이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 하는 친구야? 감소하는 친구라서 딱 봐도 뭔가 이런 곳에 대하여 지금 대칭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를 엄마야
y는 b에 대하여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이거는 y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2b-y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2b-의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의 3이야. 그러면 이걸 y는 하고 정리해보니까 허이라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1 플러스 2b에다가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나와. 그게 얘가 돼야 돼. 그러니 b가 얼마네? 1. 여기서 b가 1이 나오네. 즉 얘네 둘은 y 콜 어디 대칭? 1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라고 구하는 게 정석인데 수능 풀 때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지수로그 함수에선 조금 더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로그함수의 그래프 둘 다 그릴 때 이점을 찍자. 지수함수에서는 뭐가 0되는 점? 대굴박이 0되는 점. 로그함수에서는 진수가 1 돼서 로그가 사라지는 점. 그런 걸 두 글자로 고정돼 있다 해서 무슨 점이라고? 정점이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그 정점 기준 관찰을 할 겁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네들. 먼저 첫 번째 으차라 2의 x-1승이 이렇게 있고 호짜짜 이렇게 y는 y는 필요 없고요. 2의 3-x승이 있습니다. 얘 정점 뭐 콤마 뭐 1,0 요 정도의 1,0이 있습니다. 얘 고정점 즉 대글박 0 되는 거 뭐 콤마 뭐 잠깐 1,0이 아니지 1,1 쏘리 여기는 뭐가 있어? 3,1이 있겠지. 아 그러면 그 정점끼리의 가운데 여기가 x 이퀄 뭐니까? 2니까 2 대칭이겠구나. 로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아까 그림을 살짝 그려서 스포를 미리 했습니다. 둘 다 점근선 얼마? x 이퀄 1. 그 다음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랑 하나는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아니지. 위로 떴으니까. 여기가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얘 정점 뭐 컴마라고 해야 돼? 로그가 사라지게 하는 x 얼마야? 2, 2, 얼마? 아이 개새끼들 2,3 여기쯤에 정점 2,3이 있을 겁니다. 얘도 정점 뭐 컴마 2, 하고 얼마라고? 마일. 그러면 3과 마일의 가운데니까 y는 얼마겠네? 1이겠네. 실제 시험에서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된다. 정석은 이렇다. 근데 정석을 모르면 수투에서 좀 힘드니까 여기서 미리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끼리 또는 로그함수끼리는 서로서로 선대칭의 관계가 문제에 주어질 수 있으니 그럼 빨리 파악하자. 뭘로? 정점 기준으로 빨리 파악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대칭의 관계를 봅시다.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거야. 아까 2의 x승이 있었지?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렇게 그릴 수도 있었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거. 얘네가 어디 대칭이었어? 원점 대칭이었거든? 근데 그런 게 막 옮겨져가지고 딴 데 3,4 대칭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어떻게 빨리 캐치할까를 한번 또 연습을 해보자. 자, 일단 예시를 보면 y는 2의 x-의 2승 플러스의 1과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의 1을 한번 볼게. 일단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려는 시도는 해봐야 돼. 얘부터 먼저 점근선이 얼마고? 1이고 증가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점근선이 어디고? 마이너스의 1이고 그 다음에 뭐해? 감소한단 말이야.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 해야 돼? 갈수록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지?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 절대로 이게 서로 선대칭이네 라고 착각할 리는 없겠지. 뭔가 점대칭이 날 거야. 그럼 그 점대칭점을 빨리 찾자 이거지. 그것 또한 무슨 점 기준으로? 정점 기준으로 보자고. 정점
얘는 대굴박 0 되는 점 바로 2, 어디? 2,2 한 요 정도에 있겠지. 얘도 대굴박 0 되는 점 뭐, 0, 마이너스에 2겠지. 요 정도에 있겠지. 얘네들의 중점이 점대칭점이다. 뭐, 1,0이 점대칭점입니다. 라고 파악을 하자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관찰해야 될 그래프의 관계에서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행이동을 좀 해가지고 f에 x-m 더하기 n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원래 fx에 있었던 점 p가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요 정도 p의 프라임으로 이동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렇게 연결하면 가로와 세로가 몇 센치 몇 센치라? m, n이겠지. 오른쪽으로 m, 위로 n만큼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게 비단 여기만 그러겠냐? 요 정도에 있는 q도 평행이동에 의해서 q'을 옮겨졌을 때 요래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야? n분의 n으로 일정하겠지. 맞나? 그래서 두 개의 지수함수 밑이 똑같은 게 주어지면 걔네들은 평행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관계지. 근데 직선도 하나 그려줬어. 그럼 반드시 뭘 먼저 관찰해야 되냐면 그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이동이 하는 말이 일치하는지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요렇게 2의 x승이 있고요. 요렇게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한 거야? 마일 3 평행이동한 거지. 근데 나한테 y는 마 3x 플러스 뭐시기 이런 게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즉시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가 얼마구나? 3이구나. 왜? 평행이동과 기울기가 일치하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의 길이가 얼마다까지? 루트의 실이다. 이런 것까지 착착 나와야 돼. 맞냐? 일치하는지 봐야 돼. 근데 모든 문제가 일치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 돌아가 봐. 문제 7번 봐봐. 문제 3번 봐봐. 144페이지. 지금 그래프 두 개 주어졌잖아. 밑에 있는 게 뭐냐면 3분의 2에 x 플러스의 3승 플러스 1이었습니다. 오케이, 3번 보고 있지.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가 3분의 2에 x 플러스 1승 더하기 3분의 8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얘로 가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됐게? 2만큼.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게? 3분의 1만큼 평이동했지. 그 말은 이 평행이동과 직결되는 기울기는 얼마가? x축으로 2, y축으로 3분의 1이니까 직결되는 기울기는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문제는 6분의 1이란 기울기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져서. 그러니까 3번 풀 때 방금 이런 언급했던 이야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치? 여태는 문제에서 PQ가 뭐라고 줬었으니까 루트 5라고 따로 한마디를 더 붙여줬으니까 비로소 1대2대 루트 5라고 쓸 수 있었던 거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관찰하지 않았지. 맞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 두 개랑 직선이 관통하면 일단 평행이동을 관찰해서 평행이동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아무 직선이나 그은 거네. 좌표 잡고 계산하면 되겠네. 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얘기 돌아가서 아까 이 그림으로 돌아오세요.
자, 지금 요거 이거의 길이나 이거의 길이는 다 뭐해? 같아. 그치? 여기도 언제 어떻게 그어도 당연히 평행이동과 일맥상통하는 기울기로 그려야 돼. 언제나 길이는 일정할 것이다 라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문제풀이에 사용이 될 거다. 캐슈, 요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8번부터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풀어볼게요.